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만은 관상의 홍선생입니다. 오늘은 와의 관상으로 눈에 대해서, 눈 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눈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이렇게 관상을 조금 좋은 관상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은 인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상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이 눈이에요. 그만큼 좋은 눈을 가진 눈은 부귀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위 중에 눈이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성격이나 감정을 금세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의 감은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최고의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좋은 눈은 눈이 맑고 흑백이 눈동자에 이 검은 자와 흰 자가 흑백이 분명하고 가늘고 길고 수려하고 눈에 빛이 반짝반짝 나고 힘이 있어야 일단 좋은 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전에 눈 나이부터 설명을 일단 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이마가 15살부터 30세까지였잖아요. 여기가 30세거든요. 일단 31세는 눈썹이에요. 눈썹이 31.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위로 숫자를 써서 그렇지 일단은 그 부위 눈썹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 그리고 여기가 눈썹 앞부분이 32세. 그리고 이쪽 끝이 33세. 이쪽. 그리고 34세. 이 꼬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36세. 35세. 35세는 두 눈을 말합니다. 35세, 36세. 이렇게 두 눈을 35세, 36세라고 표현합니다. 이쪽이 35세입니다. 제가 위로 그리는 거지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눈에다가 숫자를 쓸 수가 없으니까 위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35, 36. 이 두 눈이 35, 36입니다. 눈 동자가, 까만 자가. 그리고 37세, 38세는 이 검은 자 위입니다. 검은 자 위. 검은 자 위. 아이고. 검은 자 위가 37, 38세입니다. 37, 38. 그리고 39세, 40세가 이 흰 창이에요. 흰 자가, 여기 흰 자가 39, 여기가 40. 위에다가 쓴 겁니다.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40. 그리고 41세는 요 산근. 41세가 여기 인당이 아니라 인당 밑에 이 콧부리 부분 있죠? 눈썹과 눈썹 사이 요 밑 시작 부분. 여기가 41세를 얘기해요. 그리고 41세. 그리고 42세는 요 앞부분 있죠. 눈두덩이 앞부분. 42세, 43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44세 가운데. 여기는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곳인데 여기가 깨끗해야 돼요. 여기 굉장히 깨끗해야 돼요. 여기 쫙 받아먹는 통로이기 때문에 덕을 받아먹는 통로이기 때문에 45세. 그리고 46세. 46세는 이쪽 볼입니다. 46세. 이 광대 볼 있죠. 46세, 47세. 그리고 준두가 48세예요. 준두가 48세. 그리고 난대가 정이 난대가 49세. 그리고 여기가 50세입니다.
재물창고가. 이렇게 50세까지 30대 초반부터 50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는 중년을 얘기합니다. 중정을 얘기하는 거죠. 중정 나이, 중년을 좌우하는 자리입니다. 초년에 내가 부모의 덕을 받아서 중년에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년에 편하게 복과 덕과 건강을 갖춰서 살 수 있는 중년을 좌우하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대에 어딘가 상처가 있거나 점이 있으면 그 기룡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눈은 지금은 이렇게 생긴 눈이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봉황눈이라고 그래서 봉황눈이라고 그래서 가늘고 아주 긴 눈인데, 가늘고 길다고 해서 눈이 처지거나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늘고 긴 눈을 얘기합니다. 처진 눈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늘고 길게 뻗을수록 아주 좋은 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이 크고 눈동자도 크고 막 이러면 보기에는 이쁘다고 합니다. 막 성형도 쌍꺼풀도 두껍게 하고 눈도 크게 만들고 앞도 뒤로 막 찢고 이렇잖아요. 그 눈을 그렇게 마음대로 손을 대거나 성형을 하면 그 나이 때 이렇게 30대에 안 좋은 일을 한번 액땜을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몸에 칼을 대거나 얼굴에 성형을 하는 건 어쨌든 거기 상처를 내거나 손상을 입히는 거기 때문에 뭐 눈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라식 수술이든 쌍꺼풀 수술이든 어떤 그런 시식으로든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칼을 댄 거잖아요. 그럼 일단 그 운 때 안 좋은 영향을 받고 한번 인생에 굴곡이 있게 넘어가는 겁니다. 쌍꺼풀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이렇게 팔자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맞는 액땜을 한다는 거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봉황눈이 굉장히 좋은 눈으로 치는데 지금은 이런 눈이 없다고 해요. 예전에 임금눈이고 막 이래서 정조가 이렇게 봉황눈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눈을 지금은 찾기 힘들고 성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게 이쁘지는 않잖아요. 사실 눈 이렇게 쬐끔해가지고 쭉 찢어져가지고 길고 이게 인자해 보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이쁜 눈은 아닌데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전자가 없어지는 거겠죠. 지금은 선한 눈이 달라지니까 어쨌든 이 봉황눈이 최고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눈은 바르고, 제가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요새 가장 이상적인 눈을 한번 그려봤는데, 눈은 일단은 바르고 수려하게 생겨야 하고, 그리고 은은하게 빛이 나야 되고, 모양이 반듯해야 돼요. 너무 올라가거나 처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은 진취적이고 투쟁심도 강하고 어떤 욕심도 있고 총명하고 이래서 부를 이룰 수도 있지만 또 처진 눈은 좋지 않아요. 일단은 여자는 처진 눈은 과부상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봤을 때 시선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안정되고 아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눈이어야 합니다. 일단은 눈 밑이 이제 35세잖아요, 눈이. 근데 이쪽에 이렇게 푸른빛이 돌면은, 일단은 눈 밑에 이렇게 푸른빛이 돌면은 재산을 탕진할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눈에 빛이 나야 되는데,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눈에 물기가 막 이렇게 있으신 분들, 막 물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우수에 젖었다고 하나요? 그 우수에 너무 젖어 있으면 일단 음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눈두덩이, 누당이라고 그러는데, 누에가 엎어놓은 듯한 이 모습을 했다 그래서 누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자녀 자리예요. 자녀 자리인데, 자녀를 보는 자리인데, 뭐, 자녀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이런 것도 보고 판단하는데, 일단 여기가 평평하고 둥글고 두둑해야 돼요. 근데 너무 두툼하면 색을 밝힌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히 부풀어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쓸데없이 잘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기 전에 막 웃으면서 막 뭔가를 얘기하고, 막 말하기 전에 웃기부터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안 좋은 눈들을 한번 그려봤는데, 일단, 눈이 이렇게 제일 안 좋은 건 400안이라고 그래서 이건 300안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군데가 흰 창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옆으로 밑으로 흰 창이 많이 보인다 해서 300안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눈들은, 일단 흰 창이 많으면은 좀 간사하고, 가족을 좀 힘들게 하는 상이에요. 거만하고. 그리고 또 사배가는 흰자가 검은 자보다 너무 많으면 타향해서 객사한다고 해요. 이건 요절할 쌍이에요. 여자로 치면은 요절할 쌍. 왜 이렇게 눈이 큰데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다 드러나서 흰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 눈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놀란 눈 같잖아요. 이게 요절하는 상이에요. 안 좋은 일을 맡게 되는 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빨간 쇳빛줄들이 막 쫙쫙 늘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안 좋은 애군을 맡게 된다고, 안 좋은 애군을 맡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모된 눈 있잖아요. 이렇게 세모로 된 눈, 요는. 이렇게 여기 되게 제일 안 좋은 눈인데, 남편을 되게 힘들게 해요. 달달 볶아요. 그리고, 과부상이에요. 과부상 중에 하나로 독특하게 치고, 이렇게 세모로 눈이 이렇게 밑으로 쫙 늘어져가지고, 눈꼬리가 늘어지고 처져서, 왜, 이렇게 치켜트듯이 이렇게 억지로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워 보이는 상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좀 극합니다. 일단은 눈이 바르고 생기고 힘이 있어야 되고 빛나야 되고 그리고 올바르고 이게 그래야 돼요. 그리고 눈두덩이에 이렇게 여기 눈두덩이 와잠에 어떤 분 보니까 저기 점이 있더라고요. 그 점은 자식하고 연이 먼 거예요. 자식하고 연이 적은 거예요. 일단 자식하고 연이 적습니다. 그리고 눈꼬리가 위로 향한 사람들 있죠. 이렇게 눈꼬리가 위로 향한 사람들. 이렇게 눈꼬리가 위로 향한 사람들은 기술이나 총명하고 그래요. 기술자의 눈의 상이에요. 기술자가 많아요. 기술자가 많고 약간 요 눈이 어떤 거냐면은 위맹지상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위맹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봤을 때 눈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딱 생기면 호랑이처럼 고개가 절로 숙여지고 위험을 갖춘 눈이에요. 그래서 위맹지상이 존경함과 위험, 아주 위험을 갖춘 눈이죠. 그래서 많은 군사를 이끈다 그래가지고 장군이나 정치하는 그러기에 딱 좋은 눈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양이 눈 있죠. 좋은 눈 중에 저도 약간 고양이 눈인데
고양이 눈이 총명하고 재주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총명하고 재주도 많고. 그리고 고양이 눈에서 저도 광채가 나요. 그리고 영리하고 재능도 많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그리고 고양이 눈도 예요. 이 삼배간도 대인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불만도 많고 약간 외골수적인 게 있어가지고 여자가 이런 눈을 가졌으면은 과부상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시집을 가기가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치켜뜨는 눈, 이렇게 삼배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머리가 눈이 있는데 앞부분이 이렇게 세로주름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부분에 끝에도 이렇게. 이런 분들은 좀 자식한테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배간이라고 있어요. 사배간. 이게 주변이 다 하얗게 보이는 사배간은 정말 안 좋은 눈이에요. 정신병이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아주 고독한 상이에요. 이런 모습은 요절할 상이라고 해요. 이것도 요절할 상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에 이렇게 웃음이 감도는 눈이 있죠. 약간 웃는 눈. 이런 눈들은 뭐 예쁘고 인상이 좋아 보이기는 해도 속을 알 수 없어요. 뒤에서 아주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모진 눈은 과부상이라서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풀어 있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눈두덩이가 이렇게 부풀어 있고 이런 이게 눈 튀어나온 사람의 옆모습을 그려본 거고, 여긴 앞모습을 그려본 건데, 급하고 아잠이 너무 이렇게 부풀어 있으면 성욕이 강해서 옛날에 색을 너무 밝힌다 이런 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요,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하실 때 눈을 잘 이렇게 자기 얼굴에 맞게 한답시고 눈을 이렇게 쌍꺼풀을 눈이 있으면 이렇게 겉으로 앞꼬리를부터 시작을 안 하고 겉으로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이렇게 있으면 겉으로 이렇게만 매몰하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눈은 그늘이 많습니다. 사는데 그늘이 많습니다. 이게 옛날식 쌍꺼풀 수술 방법인 것 같던데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누군가가 이게 주변에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해갖고 왔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쌍꺼풀 수술을 이쁘게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겉으로 쌍꺼풀을 옛날 사람들처럼 이렇게 두껍게 위로 이렇게 올려갖고 해갖고 왔나. 근데 이렇게 쌍꺼풀이 앞에 시작 부분이 안으로부터 시작이 안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겹쳐 있는 눈들은 삶이 이 나이대에 굉장히 고달프고 그늘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부상입니다. 쌍꺼풀은 이렇게 생긴 게 좋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앞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생긴 눈. 안으로 들어간 이런 쌍꺼풀 눈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이상적이죠.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제가 이상적인 쌍꺼풀 눈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생긴 것들은 다 설명이 됐나요? 그 외에도 일단은 오랫동안 바라봤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고 안정되고 힘이 있어야 그리고 눈이 바르고
눈이 바르게 생기면 마음도 올바르고 진취성을 띠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관상을 좀 그려봤는데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동그란 사람들이 있어요. 눈이 이제 고양이 눈도 약간 동그랗죠. 이런 사람들은 감수성이 강하고 자기 도취형, 자아 도취에 좀 빠져 있고 또 조숙해요. 그리고 자기 과시가 있고 좀 외골수적인 것도 있고 금전폭도 있는 편이에요. 이런 눈은. 그리고 눈초리가 약간 처진 사람도 있죠. 눈초리가 약간 처진 사람들은 성격이 예민하고 좀 남편폭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눈이 깊이 파이신 분도 있어요. 눈이 좀 깊이 파여서 눈이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심하고 의지, 감정 표현이 좀 억제하는 면이 많고, 신중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박에 빠질 위험이 좀 많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눈밑이 좀 밑을 향하는 사람들은 속셈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말할 때 눈이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방어적이고 좀 교활한 성격이에요. 눈꺼풀이 좀 처져 있으면 좀 남을 헐뜯는 경향이 있고 타산적이고 이성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말할 때 약간 눈을 감는 사람도 있어요. 눈 감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에 허언이 많아요. 그리고 호색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말할 때 눈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허영심이 강하고 성격이 약간 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눈꺼풀이 이렇게 부풀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밑에 눈꺼풀이. 여기 말고 밑으로. 이런 사람들은 말솜씨가 있고, 근데 건강상 좋지는 않아요. 눈이 좀 들어간 사람들은 빈정되는 사람이 많고, 현실적이고 좀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른쪽보다 왼쪽 눈이 좀 크다 싶으면은 우월감이 좀 있어서 모든 일에 남을 좀 이기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왼쪽보다 오른쪽이 눈이 큰 사람들은 사교성이 있고 남에게 좀 호감을 느는 그런 눈이에요. 그리고 좀 튀어나온 눈 중에서 좋은 면으로 치자면은 약간 치밀하고 관찰력이 빠르고 그래요. 근데 기억력은 좀 떨어지지만 쾌활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눈끝이 좀 약간 눈끝이 이렇게 동그란 눈이죠. 눈끝이 동그란 눈, 동그란 눈. 약간 눈끝이 동그란 사람들은 꼼꼼하고 정도 많고 성실하고 담백하고 인기도 많고 가정운이 좀 좋아요. 눈끝이 뾰족한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아주 좀 날카로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좀 타산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이 작은 사람들은 성격이 좀 예민하고 남을 경계하는 성향이 있고 좀 심술궂은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은 거를 알려드리면은 안 되니까 저도 적당히 알려드려야지 지루하잖아요. 일단 오늘은 눈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눈은 맑아야 하고 눈이 맑아야 성격도 진취적이고 명랑하고 감정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안정되고 그렇습니다. 관상은 씀씀이에 따라서 성격도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관상도 바뀌어서 좋은 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 항상 잘 챙기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